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수 경도가 정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사업 대상지에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외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등 사업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과 쇼핑몰, 외국인 카지노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대상지로 인천 영종도 한 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복합리조트 선정을 위해 막판까지 다른 후보지와 경합을 벌였던 여수 경도는 결국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 심사를 통과할 때만 해도 최종 선정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호남 지역에 외국인 카지노가 한 곳도 없는 점을 들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도가 유치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경도에 사업 제안서를 낸 AOL 컨소시엄이 정부의 사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5천만 달러를 미리 내고 외자 투자 5억 달러 대출 확약서 조건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복합리조트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카지노 없는 리조트 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활동은 계속 벌여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높은 경제적 효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됐던 복합 리조트 사업. 지역 관광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경도 복합 리조트 사업이 외자 유치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뽑은 물관리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급순환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낡은 물탱크를 교체하는 등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3년부터 관내 79개 마을에 모두 207억 원을 투자해 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 매실 브랜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음식점에 순천 매실청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식품 제조업 허가와 판매업 등록을 마친 지역 농업인 단체가 생산한 2년 이상 숙성 매실청 9리터들이 700여 통을 확보하고 오는 5월까지 관내 희망업소에 모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표적인 매실 생산지로 관내 2,580여 농가 13,000여 헥타르에서 전국 생산 재배 규모의 20%를 차지하는 연간 9,800여 톤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빚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농민들을 위해 생긴 농지 매입 제도가 있습니다. 땅을 농어촌 공사에 팔아 부채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4억 원이 넘는 빚만 쌓인 이 농민. 쌓여만 가는 빚과 이자 때문에 땅을 처분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한시름 덜었습니다. 7,000평의 땅을 농어촌공사에 팔면서 생긴 돈으로 빚을 갚았는데도 본인의 논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 빚도 갚고 내가 또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좀 여유가 있으면 다시 이 농토를 다시 사들일 수가 있잖아요. 조경식물을 키우는 이 농민도 3년 전 농가부채로 고생을 하다 농지 매입 사업 혜택을 받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됐습니다. 더 좋은 점은 7년 뒤에는 팔았던 자신의 땅을 다시 사들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3% 이상은 더 이상 안 받도록 법적으로 제동장치를 해놔서 농가부채나 자연재해로 어려워진 농민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은 농민이 자신의 땅을 팔더라도 임대 형식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본인의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해당 토지는 7년에서 10년 사이에 사들이면 됩니다. 또 그전에는 땅을 다시 구매하려면 전부를 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땅 일부만 사들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매도했던 여러 필지 전부를 매입해 가시는 게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5필지라 하면 그중에 3필지. 농어촌 공사 측은 한 해 평균 광주 전남에서 100여 농가가 혜택을 받는 만큼 조건을 잘 살피면 어려운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조명한 영화 귀향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에서도 상영관이 늘고 있습니다. 한일 합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들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소녀들의 실화를 그린 영화 귀향. 7만 5천여 명의 후원으로 14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상영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민들의 서명운동과 예매 열풍으로 50여 개였던 상영관은 10배로 늘었습니다. 영화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귀향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이라든가 또는 그 역사적 부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와 전남에서도 45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돼 이틀 만에 관객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객 연령대도 다양한 데다 예매율도 1위로 주말에도 많은 관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 슬픈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도 극장을 찾는 등 단체 관람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4월 해남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세워지는 목포 평화의 소녀상은 6천만 원을 목표로 시민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만은 목표 금액에는 좀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8일 날 건립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호소드립니다. 한일 협상에 이어 초등 국정교과서에 위안부 용어가 삭제되는 등 역사 지우기 논란 속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영화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난간의 해체 복원 사업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건양과 진난간 복원 계약을 체결하고 29일 기공식 이후 지상 4층 연면적 7,317제곱미터의 가설 덧집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원에 나섭니다. 진난간 해체 복원 사업은 지난 2014년 7월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14년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얻었으며 2019년도 완공을 목표로 4년간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진난간은 현존하는 지방 관악 건물론 규모가 가장 크며 국보 제304호로 지정돼 관리 중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미국 순방 과정에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 투자 유치와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 대부분 해제가 됐는데요. 지금은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동부라든지 강원 영서 남부, 충북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아침 시간 중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가끔 구름만 끼는 가운데 온화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이 7도, 대구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일부 지방에서도 농도가 다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황사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남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부터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7도, 전주 11도, 광주 13도, 부산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2.5m 안팎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